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캐나다에서 이 세금 신고하는 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 4월 말까지 이 개인 세금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이 세금 신고는 좀 어렵다라는 이 선입관들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캐나다에서의 세금 신고는 절대 어렵지 않고 여러분들께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다는 점을 좀 보여드리고자 이 방송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세금 신고를 물론 본인이 직접 이 세금 신고 폼을 프린트해서 직접 서류로 작성을 해서 우편으로 이 세무 당국에 보내는 방법도 있지만 이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여러분들께서 직접 컴퓨터로 간단하게 세금 신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금 신고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존재를 하는데 많은 분들께서 특히 초보자분들께서는 복잡한 세금 신고를 굳이 하실 필요가 없는 분들께서는 이 털보텍스라는 프로그램을 많이들 사용하십니다. 또한 털보텍스도 이 무료 버전 혹은 뭐 15불짜리, 60불짜리 여러 가지 버전이 존재하는데 본인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부동산이 많은 게 아니라 뭐 단순히 연봉을 받고 월급을 받고 생활하시고 이 세금 신고할 대상이 월급 외에는 딱히 복잡한 세금 신고할 사항이 없다라고 하시면은 이 털보텍스의 무료 버전을 사용하셔도 되고 심지어 15불짜리 가장 저렴한 버전을 사용하셔도 손쉽게 세금 신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한번 이 털보텍스라는 사이트에서 세금 신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털보텍스라고 구글에 검색을 해주시고 사이트에 가시게 되면은 여러분들께서 2019년 매년 세금 신고를 하시는데 계정이 없으신 분들은 여기 계정을 만드시면 되고 계정을 만드신 후에는 로그인을 간단하게 해서 이제 세금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 아이디를 만드는 방법도 상당히 간단하기 때문에 손쉽게 아이디를 만들고 로그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로그인을 해봐서 어떤 식으로 이 소프트웨어가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그 첫 번째 여기 클릭하셔서 세금 신고를 시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털보텍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뭐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여기 보시면은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뭐 무료 버전, 가장 저렴한 15불 버전 혹은 더 비싼 버전이 있는데 뭐 일반 학생들이나 일반 직장인분들, 뭐 일반 분들께서는 굳이 이런 비싼 버전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이 15불짜리 버전만 사용하셔도 이 털보텍스라는 프로그램에서 손쉽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 어느 정도 좀 효율적인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이 세금 신고가 tax return이라고 해가지고 세금을 돌려받는다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최대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세금 신고를 해서 최대한 많은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15불 버전을, 그러니까 세금에 대한 뭐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신 분들은 이 15불 버전을 선택을 하시면은 어느 정도 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그 가이드라인을 따라 하셔도 복잡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께서는 충분히 15불짜리로도 효과적인 세금 신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간단한 팁인데요. 이 세금 신고를 계속 하시다 보면은 계속 이런 식으로 막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하지 않냐, 뭐 더 비싼 버전이 필요하지 않냐, 뭐 본인의 세금 신고를 전문가가 뭐 리뷰를 해보길 원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뭐 소프트웨어나 뭐 추가적인 금액을 요구하는데 다 무시하시고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 15불짜리를 여러분들께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이 무료 버전을 사용해서 한번 어떤 식으로 이 프로그램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시작하게 되면은 뭐 간단한 조사 같은 거죠. 뭐 어떤 식으로 이 털보텍스에 대해서 작년에 어떤 식으로 세금 신고를 하게 되었냐. 뭐
아무거나 클릭해 주시고요. 넘어가시면은 뭐 누구를 위해 세금 신고하냐? 본인을 위해서죠. 본인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끝까지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냥 아무거나 적어 넣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신상 정보에 대해서 묻게 됩니다. 간단하게 결혼을 했는지에 대해서, 결혼을 했었으면은 변하지 않았는지, 2019년도가 2018년도의 혼인 관계에 비교해서 2018년도와 비교해서 변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요. 이런 여러 가지 개인적인 정보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굳이 어려운 내용 없이 되게 편리하게 손쉽게 여러분들께서 처음 하시는 분들도 누구나 하실 수 있게 이렇게 편안하게 해놨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학생 신분으로 처음으로 세금 신고를 해봤는데 확실히 처음에는 긴장을 했지만은 되게 프로그램에서 되게 잘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손쉽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저는 아이가 없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신넘버 적으시고 생일 적으시고 아이고 제 생일 아닙니다. 영주권자분들도 노라고 적으시고 세무당국에 유학생들이시나 아니면은 그 캐나다에 처음 이민 오신 분들께서는 세금 신고하는 첫 해이기 때문에 첫 해라고 적으시면 되고요. 아니신 분들은 노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직접 맞는 신넘버를 적어 주셔야지만은 이 세금 신고로 넘어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잠시 화면을 정지하고 제 신넘버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올바른 신넘버를 적어 놓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이 살고 있는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연말 기준으로 어디 주에 살고 있었는지 입력을 하시고요. 간단한 답변을 해주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되게 편리하고요. 딱히 어려운 질문 같은 건 없습니다. 자, 처음 작성하시는 분들께서는 본인의 이런 그 주소를 적어주시고요. 아까 본인의 이름 적어주시고 아무 주소나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고 계속 넘어가시면 되고요. 보통 이런 질문에 대한 팁이 있죠. 거의 노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되는데 본인이 1억 이상의 다른 다른 나라에 있는 소유물이 있는지, 부동산 같은 게 있는지, 여러 가지 질문들을 답변을 해주시면 되고요. 물론 이게 죄송합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보통 노라고 대답하기 때문에 노라고 한 게 아니고요. 확실히 여러분들께서 진짜 이 답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노라고 했던 점을 여러분들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작성을 하게 되시고 이제 컨티뉴로 누르시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세금 신고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자,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세금 신고 스페셜리스트가 필요하지 않는지 도움이 더 필요하지 않는지 자꾸 묻는데요. 계속 필요 없다. 무료 버전을 사용하겠다. 필요 없다. 라고 누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본격적으로 세금 신고를 하게 되시면요. 왼쪽 상단에 보시면 이 금액이 본인이 2019년에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의 양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차곡차곡 채워나가시게 되면은 이 금액이 자꾸 변하게 됩니다. 올라갈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이 얼마 정도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대강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소득을 입력을 해 주셔야 하는데
이 소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다니시는 회사에서 이 T4 슬립을 여러분들께 주는데요. 이런 식으로 자꾸 광고가 나오는데 업그레이드 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소득 신고를 해주셔야 하는데 소득 같은 경우에는 인컴에서 보통 T4 슬립을 T4와 RL1 슬립이죠. 여러분들께서 직장에서 받게 되시는 거죠.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 입력하는 것도 얼핏 보면은 복잡해 보이지만 여러분들께서 T4를 받으시게 되면은 보통 이런 형식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딱 보시면은 여러분들께서 되게 복잡해가지고 좀 혼동을 하시고 약간 겁을 먹으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여기 보시면은 정확히 여기 있는 숫자와 여기 있는 숫자가 일치하게 됩니다. 따라서 14번에 여기 있는 14번 금액을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뭐 없으신 분들도 있고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자, 이런 칸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그 캐나다 그 정부 사이트에서 이 예시로 제공을 해준 거고요. 웬만한 케이스는 16번, 17번 다들 꽉 차 있습니다. 숫자가 적혀 있고요. 이런 식으로 18번 같은 경우에는 27불 7센트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T4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는 이 RL1 슬립을 받게 되실 겁니다. RL1 같은 경우에는 받게 되시면은 자, T4 슬립을 다 입력을 하시게 되시면은 세이브 하시고 자, 여기 엔터 RL1 슬립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라는 칸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본인이 일하는 주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RL1 슬립 같은 경우에도 여기 있는 A, B, C, D와 여기 있는 A, B, C, D란을 일치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굳이 복잡하게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단순히 있는 그대로 여기에다가 갖다 적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칸을 꾸역꾸역 채워 나가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여러분들께서 RRSP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RRSP에 얼마나 넣었는지 여러 가지 디덕션에 대해서 엘리저블한지 본인이 해당하는지 디덕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각각 하나하나씩 물어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 하나하나씩 빈칸을 채워 나가시게 되면은 자 마지막으로 리뷰를 하고 파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파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으신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께서 이 털보텍스로 온라인 상으로 작성하신 이 정보들을 PDF 파일로 다운받아서 프린트해서 이 연방 세무당국과 주정부 세무당국으로 각각 두 개의 세금 신고서를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시스템 상으로 바로 넷 파일이라 해가지고 온라인 상으로 바로 그냥 신고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더 편하신 방법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여러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여러분들께서 혹시 그 퀘벡주에 살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이 퀘벡주에 계신 유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여기에 해당할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혼자 살고 있거나 혼자 살고 있고 소득이 좀 낮으신 분들께 이 주정부, 퀘벡 주정부에서 매달 한 80불에서 90불, 최대 80불에서 90불 정도의 금액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고요. 이 세금 신고를 하실 때 퀘벡주에서 신고하시는 분들은 여기 하다 보시면은 이 크레딧에 여기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기 때문에 잘 대답을 하시고 또 이 크레딧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렌트를 하고 있는 본인이 이제는 머물고 계신 이 아파트에 건물주나 혹은 매니저한테 가셔가지고 이 크레딧을 받으려고 한다. 여기에 지원하기 위해서 이 폼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 폼에 그 코드가 있는데 그 코드를 좀 달라고 하시면은 어떤 말인지 이해하시고 그 건물주나 혹시 매니저분들께서 여러분들께 프린트해서 여러분들께 드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이나마 캐나다 정부에서 주정부에서
퀘벡 주정부에서 조금이나마 지원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런 식으로 자, 본인의 월급, 소득을 입력을 하니까 세금을 딱 환급받을 수 있는 양이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 나가시게 되면은 이 양이 바뀌게 될 겁니다. 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세금 환급을 받으시는 방법인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 주소로 이 수표, 체크로 받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께서 이 다이렉트 디파짓을 신청을 하셔가지고 그냥 그 본인의 계좌로 꾸역꾸역 들어오게 바로 계좌 이체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는 그 세금 환급 이 크레딧에 대해서 신청을 하시게 되면은 이 크레딧은 매달 들어오는 금액이기 때문에 다이렉트 디파짓을 계좌 이체를 신청을 해 놓으시면은 매달 계좌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또한 이 주정부나 연방정부에서 이제 하는 세금 신고뿐만 아니라 연방정부 측에서도 그 GST나 이런 여러 가지 텍스 리턴에 대해서 자, 이런 식으로 GST, HST 크레딧을 본인이 해당하면은 여러분들께 제공을 환급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알아보셔가지고 작성하실 때 최대한 잘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캐나다에서 세금 신고를 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좀 세부적으로 이 세금 환급에 대해서 어떤 크레딧이 있고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세금 신고를 하셔야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테크니컬한 부분이 아니라 이 터보택스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혼자서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고자 이 방송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 차차 여러 가지 이제 세금에 대해서 테크니컬한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좀 팁을 드리고자 여러 가지 방송편을 만들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께서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내일 제가 또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을 한 때에 이 캐나다 몬트리올은 어떤 모습일까, 출근길은 어떤 모습일까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자 동영상을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최소 2주 동안 출근이 거의 금지가 되었기 때문에 회사를 출근하지 않고요. 아마도 이 대부분의 회사들이 아마도 그 회사를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건강 잘 챙기시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매우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